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촌입시학원에서 고등부 1, 2, 3학년 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강한 국영수 학원의 국어 고등부, 중고등부 국어를 맡게 된 유향순입니다. 저는 지금 고등부 입시만 25년이 넘었고요. 여기 영종도에는 제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하늘고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6년째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하늘고랑 그다음에 영종고, 그리고 공항고, 전교권 아이들을 계속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강한 국영수 학원에 와서 고등부나 중등부의 국어 실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 수업은요, 일단 이제 애들을 오랫동안 가르쳤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우리 강한 국영수에서는 이제 중등부 수업을 제가 맡게 됐는데, 중등부 아이들은 고3까지 가야 될 길을 제가 쭉 이렇게 노선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레벨의 공부를 챙겨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고등학교 1, 2, 3학년 어떤 과정으로 수업을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특히 이제 고등부 수업으로 빨리 올라가면, 고등부는 고전문학하고 현대문학의 문학 파트랑, 그 다음에 독서, 비문학, 그리고 문법, 언매라고 하는 그 문법 공부를 충분히 4개 영역을 돌려서 해줘야 되는데, 문학 파트를 말씀을 드리면, 문학은 사실은 그 작품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모르고는 작품을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그 작품이 탄생하게 된 어떤 계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시적 관점으로 문학 작품을 접근하게끔 공부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으로 그 작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기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비문학 자체가. 그래서 비문학의 파트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문, 사회, 철학, 과학, 기술 뭐 이런 파트, 경제 이런 파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배경 지식이 없이 그 지문을 독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지문으로 독해하는 그런 방법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원리를 제대로 애들에게 티칭을 해서 어떤 글을 감당해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문학 독해 원리와 방법을 제가 철저히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어가 한 3년 전부터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 선택 과목으로 진행되었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반강제적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언매는 표점이 높고, 그 다음에 상위 스카이권을 대학을 진학을 한다면 반드시 언매를 해야 대학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언매 문법은 개념을 충실히 공부시킨 다음에 그것을 기출문제로 많이 풀어서 경험치를 높이면 반드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아이들에게 전부 전수할 수 있도록 제가 열성과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많습니다. 거의 25년이 넘게 아이를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영종도 내로 국한을 한다면 올해 영종고에서 최초로 의대를 합격한 무슨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2학년 말부터 제가 국어를 티칭을 했고, 그리고 그 학생은 어쩌면 의대를 진학하려고 하면서도 국어를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에 저를 만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최종적으로 국어 1등급을 맞아서 의대를 합격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영종고 학생은 제가 20년, 21년, 22년까지 전교 1등 학생들을 꼭 지도를 해왔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공항고에도 전교권 학생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하늘고 아이들은 뭐 한양대 원자핵 물리학과, 그다음에 교대 뭐 이런 아이들을 다 배출을 해서 진학을 하게끔 했는데, 또 그중에 좀 기억에 제가 특별히 남는 아이는 중3 겨울방학 때 저를 만나서 국어 공부를 했는데, 하늘고에서 국어로는 전국 자사고이기 때문에 하늘고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국어로 1학년 전체 전교 1등, 그다음에 2학년 전체 전교 1등을 해줘서 아마 하늘도시나 신도시에는 이 국어제 그 어떤 경력이 어머니들께 회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근데 국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접어들면서 굉장히 이렇게 난도가 계속 증폭되시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아이들은 문해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글을 읽었을 때 속글을 읽어내지 못하고 겉으로만 글을 읽어서 그것의 깊은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문해력이나 어휘력을 확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학년일 경우에는 그것에 제가 좀 중점을 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이나 비문학, 그다음에 문법을 골고루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강이라고 해서 고전문학 어느 파트, 그다음에 비문학 어느 파트 이런 식으로 2, 3개월 돌리는 수업에는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을 하는 것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4개 영역을 골고루 돌려서 국어의 감을 살려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좀 그 악독하게 펴긴 아이인데 뭐냐면 고3 아이들도 내일 수능을 본다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제가 수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항변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수능을 보고 오면 선생님이 왜 그랬는지를 애들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전에 그 수능 하루 전에 애들이 예비 소집 있어서 다녀오는데 그 아이들을 붙잡아서 찰떡이랑 귤을 이렇게 먹여가면서 선생님이 왜 지금 오늘까지 수업을 하는지 내일 아침에 1교시의 국어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선생님이랑 하루 전에라도 감각을 살려서 수능을 보러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은 굉장히 제 수업에서 중요하게 제가 다루고 있는데요. 모든 시험은 예상 문제보다는 기출 문제가 답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평가원 문제를 충실하게 그거를 본보기로 삼아서 공부를 하면 그 문제 이용해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개념을 확실히 잡고 그다음에 기출을 많이 풀어서 경험치를 높인 다음에 애들이 실수하지 않게끔 가르치는 게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